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 한의사 닥터덕입니다. 오늘도 지금 바깥 날씨는 괜찮은데요. 근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오늘도 토요일 낚시는 못할 것 같아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최근 제가 올린 영상 중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구독하시고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보통 댓글을 보는 기준이 좀 있는데 여러분들은 모르게 제가 좀 지우고 있는 댓글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의가 없는 분들은 그냥 다 삭제해 버립니다. 대화를 하거나 상대방을 존중하는 어떤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의견 다른 부분들을 예의 있게 조목조목 얘기하는 것들은 저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존중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예의 없게 댓글 다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그냥 제가 조용히 삭제를 하고요. 그 중에서 한 분을 내가 콕 집어서 좀 더 자세한 설명과 함께 이분이 이제 어떤 의미에서 뭐가 지금 이제 잘못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분들 되게 존중하고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이런 댓글 달아주셔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좋은 여러분들의 코멘트들이 되게 많은데 이걸 일일이 다 언급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지금 제가 봐야 될 댓글이 165개나 되는데 이걸 일일이 다 얘기하자면 1시간도 넘겠죠. 이건 좀 제껴놓고 일단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에 대한 것만 주로 얘기할게요. 일단은 제일 먼저 제가 고정해 놓은 게 있죠. 김원자 님이 올리신 건데, 이런 분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원장님 덕분으로 수월하게 구매해서 80% 이상은 좋은 반응이 있고 걷기도 어려웠던 몸이 며칠 사이 뛰어다니고 있어요. 햇살처럼 찾아와 주신 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의 말을 믿고 이렇게 열심히 따라서 좋아지신 분들이 많아진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바른삼님이 정리를 해주셨는데, 정리할 때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코멘트 좀 할게요. 7분 10초의 중금속 배출 약 복용 방법을 설명했고, 복용 일주일 후 간, 신장 기능 검사할 것.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한 건 아니고요. 복용하고 일주일 만에 검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간 기능과 신장 기능 검사는 베이스로 해 놓으시고요. 그러고 나서 복용하고 나서 최소한 한 달에서 2달 정도 지난 다음에 그렇게 꾸준하게 복용했을 때에 내 기능, 간 기능과 신장 기능의 변화가 있는지 보는 게 순서가 맞겠죠. 일주일 만에 검사한 거는 제가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제 일주일 만에 어떤 변동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검사한 것 뿐이지, 이 정도의 결과라고 한다면은 크게 기본 베이스가 정상인 환자들이 그거 먹었다고 단 일주일 만에 막 나빠지고 하기 때문에 주 단위로 검사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복용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라면은 복용하기 전에 기본 베이스를 측정하시고 그 다음에 짧으면 한 달, 길면 2~3달 간격으로 해서 기본 검사 하시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성공투자님이 올리신 글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혈액 속에 카드뮴이 좀 높았나 봐요. 카드뮴이 5.0이면 좀 높은 건데요. 4년 동안 3개월마다 팔로우 검사를 했대요. 그리고 엽산과 뮤테란을 복용을 중이래요. 근데 이걸 먹으면서 빠졌을지는 저는 좀 의문이 되는데요.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을 좀 찾아보시면은 거기에 답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중금속 파트를 따로 모아놨으니까 거기에 꼭 들어가셔서 과거에 올렸던 중금속에 관련된 내용을 다 보시면은 거기에 좀 정답이 있을 것 같으니까 찾아서 공부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직접 얘기를 코멘트 안 할게요. 그 다음 골드마인이라는 분이 올린 글인데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전에 요오드 치료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요오드를 고용량 넣어서 수은 중독 치료도 되는가요? 두 번째 질문은 DMSA를 복용하면 다른 미네랄도 다 같이 빠지는 건가요? 아니면 수은만 빠지나요?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답도 역시 제가 과거에 올렸던 중금속 파트 보시면 답이 다 있어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죠. DMSA를 복용하면 다른 미네랄도 같이 빠지는 건가요? 빠지긴 하지만 그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로 EDTA를 통해서 빼는 미네랄의 양보다는 훨씬 더 적은 양이에요. 그것도 예전과 제 영상에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 밑에다가 답글을 다셔놓은 게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가 댓글을 조금 아는 것처럼 달아놓으셨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혹시라도 이제 댓글 단 거에 대해서 착오가 있어서 다른 사람이 혼돈이 될까봐 제가 좀 읽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DMSA는 수은납 안티몬 비소 중독에 유용하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요. 주된 거는 수은납 비소가 메인입니다. DMPS도 역시 수은하고 비소 이 정도가 아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빠지는 데는요. 그래서 킬레이션을 하면 다른 미네랄도 빠지기 때문에 휴지기 동안 미네랄 보충이 중요.
이거는 기본 개념은 맞아요. 근데 제가 앞에서 강조했듯이 제 영상을 예전 걸 다 보시면 답이 있는데, 우리가 원내에서 치료할 때 EDTA를 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미네랄이 빠집니다. 경구제도 나오지만, 그래서 EDTA 경구제나 또는 주사제를 맞을 때는 생각보다 미네랄 보충이 되게 중요해집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추천해준 DMPS나 DMSA는 연구된 논문에 의하면 빠지는 양이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아서 이런 경우는 미네랄 보충을 그렇게까지 신경 쓰면서 할 이유가 1도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멀티비타민은 주면 좋겠죠? 그러면 또 이럴 때도 이제 궁금한 게 생긴 게, 내가 매일매일 비타민을 먹는데 그러면 이런 킬레이트 약물을 먹을 때 언제 먹는 게 좋냐, 이런 이제 궁금증이 생기겠죠. 저라면 이제 타임 인터벌을 좀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DMPS나 DMSA를 하루에 2번 드신다, 아침 저녁 드신다고 하면은 점심 비는 시간에 그때 멀티비타민과 미네랄을 먹는 게 좋겠죠. 만약에 뭐 다른 이렇게 킬레이트 약물을 먹으면서 같이 비타민을 먹어버리면은 얘가 들어가서 흡수되면서 다른 것들을 뺄 때 내가 먹었던 비타민과 미네랄이 같이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타임 인터벌을 좀 두는 게 좋겠고, 저라면은 따로 뭐 이렇게 손을 막 떨면서 내가 킬레이트 약물 먹으니까 미네랄 열심히 보충해야 되면서 더 먹을 필요까지는 없고요. 멀티비타민 안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정도만 드시면 될 것 같고, 좀 걱정되시면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해서 내 몸에 정말로 중요한 미네랄 기본 베이스를 저는 뭘로 보냐면 아연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아연 레벨과 세레늄 레벨 이 정도를 기준 잡아서 얘네들의 변동이 크게 없다면은 다른 것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비타민, 마그네슘, 아연이 기본적으로 추천됨 이렇게 적어놨죠. 뭐 틀린 말들은 아닌데 좀 개념을 좀 이해하고 좀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DMSA는 중성구의 감소를 일으킬 수 있어서 고용량 복용 시 백혈구 수치 감소로 감기나 다른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어서 면역력 약화를 조심해야 합니다. 킬레이션 복용량을 2배로 늘리면 수온이 2배 배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고, 용량을 50% 증가시키면 배출량은 18% 증가, 부작용만 50%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량 섭취 시 점진적으로 용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좋은 예를 드셨어요. 그래서 이 밑에 또다시 이제 DMSA는 수년간 의학계에 사용되어 왔고 어린이 납중독 치료에 FDA 승인도 받은 약입니다. 세포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혈중 뇌 BBB도 통과를 하지 못하고 세포 외 혈류에 중금속 킬레이션을 한다. 성인은 12에서 25mg부터 시작이 권장되고 DMSA는 수은 킬레이션이 단독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보통 더 강력한 ALA에 부수적으로 사용되면서 남아서 또 도는 수은을 쓸어버리는 용도로 더 이용된다. DMSA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견디며 부작용 발생도 낮은 편이나 가벼운 위장장애와 발진 등 피부 반응 발생 가능성이 있고 처방전 없이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장점이 있다. DMPS도 동일하게 세포의 중금속 킬레이션이며 가장 큰 문제는 가격. 미국에서는 처방전 가지고 조제약 제조인데 우리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는 가능하다. DMSA보다 부작용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그리고 모발 검사에 수은 수치를 맹신하지 말 것. 수은으로 인해 미네랄 수송 체계에 이상이 생긴 경우라면 역설적으로 수은 수치를 낮게 측정시키기도 하기도 함. 미네랄 성분들의 측정치와 중금속 측정치의 비율에 따라 체내 독성 물질이 오히려 과하게 측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를 해야 함. 일반적으로 모발 검사의 결과 유형으로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자신이 어느 모델에 들어가는지를 스스로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모발 검사를 해외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 측정값으로는 단순 수치 설명으로만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모델형에 따른 대안 제시가 없다. 우선 킬레이션 휴식 기간 동안의 몸 상태를 체크하여 용량 조절을 권한다. 또 원장님과 상담을 통해 실시 잘못 섭취 시 오히려 수은이 뇌로 옮겨가는 재분포가 발생하여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킬레이션에 대한 기본 정보나 자료는 꼭 습득하고 실시 권장드립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지금 재분포란 얘기를 하셨어요. 킬레이션 하실 때 재분포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게요. 만약에 병원에 오셔가지고 EDTA를 맞든지 어떤 킬레이션 약물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빠지는지 생각을 좀 해보셔야죠. 얘가 들어가서 조직 내에 있는 걸 끄집어내가지고 혈액을 타고 돌다가 소변으로 빠질 거 아니에요. 근데 조직 내에 빼놨는데 얘가 돌아다니다가 소변으로 안 빠지면 그 다음에 얘가 재배치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잖아요. 그 중에서도 수은 같은 경우에는 지질 친화성이 좀 강하다 보면은 얘가 뇌로도 들어가서 재배치가 되면은 훨씬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생기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통 킬레이션 할 때 주의사항이라는 거는 수분 섭취입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수분 섭취를 예를 들어서 하루에 보통 일반적으로 먹는 게 1.5리터라고 하면은 킬레이션 받으실 때는 최소한도로 3리터 이상을 저는 먹으라고 환자들한테 권유를 하거든요. 그게 이런 재배치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좀 쉬워요. 조직 내에서 빼놨다가 쓸데없는 데 저장해 놓은 거죠. 일반 체지방에 이렇게 저장돼 있던 것들을 빼냈을 때 얘가 빼고 나서 얘가 돌아다니다가 더 중요한 장기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바깥으로 배출할 때 소변으로 빼기 때문에 그렇게 먹으란 얘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DMPS나 DMS를 먹었다고 하면은 얘는 장관 내에 들어가서 일단은 흡수가 되겠죠. 흡수돼서 돌아다니는 것들을 일단 킬레이트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얘가 물을 먹어서 같이 빼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경구자로 드실 때도 충분한 수분 섭취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제가 과거에 올렸던 그 중금속 킬레이트 하는 영상에 보시면은 각각의 중금속 파트별로 어피니티가 이제 인정되어지는 킬레이트 약물에 대해서 제가 다 이미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분이 얘기했던 재배치의 개념을 잘 이해하신다면은 투여하면서 생기는 재배치를 걱정하기보다는 투여하면서 잘 빠질 수 있게끔만 노력하시면은 그런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미네랄 섭취도 기본적인 멀티비타민 안에 들어있는 정도로면 저는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원에서는 실제로 환자들을 하다 보면은 항상 그게 걱정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서 그분 몸속에 있는 미네랄과 이런 것들, 좋은 성분들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주기적으로 넣어주는 치료를 해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할 때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죠. 근데 본인 스스로 할 때가 가장 문제인 거예요. 얼마나 빠지는지도 모르고 검사를 할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은 병원의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조절하시는 게 맞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DMPS나 DMSA 같은 경우는 EDT에 비해서 미네랄이 소진되는 양 자체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하면서 먹어야 될 킬레이트 약물까지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용량이 좀 큰 거를 제가 구하고 있어서 구해지면은 저 나름대로도 테스트해서 나중에 한번 더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용량으로도 잘 빠지니까 제가 20mg을 먹었을 때도 제법 생각보다 잘 빠졌거든요. 그럼 뭐 그 정도면 충분하죠. 그죠? 하루에 20mg을 하루에 2번, 3번까지도 제가 먹어봤었는데 충분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25에서 또는 뭐 50mg을 만약에 샀다면은 뭐 디테일하게 하루에 한 번만 먹으면 되겠죠. 25mg를 전 2번 먹었거든요. 3번까지도 먹었는데 그러면 이제 횟수를 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50mg 먹고 저라면 아침에 먹을 것 같아요. 아침에 먹고 낮 동안에 물을 많이 먹어서 뺄 것 같아요. 자는 동안에 먹는 거는 별로 안 추천할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여러분이 다신 댓글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김진수님이라는 분이 달아놓은 댓글이 되게 심도도 있고 여러분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댓글을 기준으로 오늘은 좀 영상 작업을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즐거운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